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 많은 사연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놀랄만한 여러 사연들만큼이나 경악스럽고 끔찍한 사연이 있는데요. 며칠 동안 보낼지 말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그것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반전 스릴러 같은 사연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사랑받고 건강하게 잘 자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에 있는 사회회사에 취직하여 독립을 했습니다. 홀로 서기가 쉽지 않았지만 남들도 똑같이 힘들게 사는 것을 위로 삼아 안달을 보고 열심히 달렸어요. 성격이 내성적이라 회사에서 자취방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도 별로 없고 친한 동료도 몇 명 없었어요. 지금은 30살이 되기 전까지. 연애는 한 번만 해봤는데 건기가 오더라고 자연스럽게 헤어진다 합니다. 그 후 여러 남자들과 소개팅도 해보고 모임에도 나가봤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솔로 생활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살이 되자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습니다. 자주 가던 카페에서 여러 번 마주쳤던 남자.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 카푸치노를 내밀며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미소의 의미를 알게 되어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마음을 빼앗긴 건 남편의 잘생긴 얼굴과 큰 였어요. 그런 남자를 만난 적도 없었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보며 항상 설렜습니다. 우리는 2년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도. 나는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모님 또래 결혼을 해달라는 말씀도 계셔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시어머니는 서로 잘 통하며 사는데도 상당히 원활하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시어머니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친정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한 시어머니와 자주 만남을 가졌는데 언제나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고 우리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예쁘고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 큰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식구들도 없이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내 결혼이 아주 잘 됐다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규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있었지만 매초가 꽤 많아서 버리기 좋았어요. 다만 늘 피곤해서 찌들어 있는 것이 안쓰러워 일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을 매일 같이 가졌어요. 그래도 난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열정을 잃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며 나를 내려다보며 사랑을 속삭일 때는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아이에 대한 걱정이 들었어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 새가 들어서지 않아 몸에 문제가 있는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못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불가능할 거라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죄를 보며 아이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해주어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부부가 많이 있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서로 더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 진심이야.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 당신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잊어버리고 부모님께 불임이라는 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상처받을지도 몰라. 아이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낳지 않은 거야? 하자고, 여보. 당신은 대체 어느 별에서 왔길래 이렇게 나를 위해 수 있지? 정말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안기고 다시는 아기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잊어버리고 남편과 함께 재밌고 신나게 그리고 활기차게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에게 큰 위기가 닥쳤어요.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부도를 내야 했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을 팔아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어서 제가 회사에서 모아두었던 돈까지 탈탈 털어서 빚을 갚았어요. 재산을 잃게 된 저희 부부는 할 수 없이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당분간 신세를 진다고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다시 전세금을 마련하려면 오랜 시간을 시댁에서 지내야만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에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졌고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며 용기를 주셨어요. 세기가 괜히 이 녀석 때문에 많은 돈을 홀랑비주로 갚아버렸으니 어쩌면 좋아 세아가 미안하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 도리가 없었어. 대신에 집에서는 세기 내가 편안하게 지내도록 내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마. 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챙겨주는 걸 받기만 하거라. 어머님이 왜 쟤한테 사과를 하세요? 제가 내조를 잘하지 못해 이 사다이 난 사람이 같이 실패한 거예요. 거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얹어 사는 처지인데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시키실 일 있으시면 얼마든지 시키세요. 이 고운 손에 어떻게 물을 묻힐까요? 풀고 쉬고 있어 금방 밥 차려줄 테니까요. 그렇게 시댁에 발을 딛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회사에 다녔고 사업에 실력 남편은 중소기업에 취직해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기 시작했어요. 비록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했죠. 살이는 예상대로 시작 지은커녕 친딸 이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셔서 입맛이 돌아오게 됐고 제가 예쁘다는 매 순간마다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제가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망했다는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날 저에게 보험 증서를 보여주셨어요. 아가, 내가 너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해주려고 한다.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사망보험을 들었는데 수혜자를 내 이름으로 해놨다. 어머님 왜 이런 걸? 어머님은 아직 젊으시다. 아니, 보험을 드신 건 잘하셨는데 수혜자를 제가 아닌 아버님으로 하셔야죠. 됐다. 나라의 시아버지는 늙어서 돈을 쓸 데도 없고 쓰고 싶은 데도 없어. 그냥 너와 아들놈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거로 만족한다고 이 수미의 마음인지 보험. 증서는 내가 보관해라. 알았지? 시어머니는 당신이 가진 게 없다며 목숨값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그리 잘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마음씨 고운 분들과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죠. 한편 중소기업을 다니던 남편은 시댁에서 2년 가까이 지내자 저에게 미안하다며 일을 하나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잘 모이지 않네? 아무래도 내가 일 하나를 더 할까 해. 요즘은 직장인들도 퇴근하면 배달 일을 한다고 하던데 나도 그걸 해볼까 해. 뭐 배달작이야? 그러다 쓰러져 지금 다니는 회사도 몸 쓰는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 나도 시댁에서 사는 거 눈치 보이지만 고생을 심하게 하면서까지 분가를 꼭 해야 하나 싶어져야 우리 천천히 하자. 우리 아직 젊어서 그러지 그걸 어찌 알아. 아니야, 나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 처음에는 시작해보고 힘들다 싶으면 그만두려고 하지. 근데 아주 고집 세운 채로 투자하고 배달하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거의 자정이었어요. 제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매일 알바를 그만둘 것을 설득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 이냐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계속 났어요. 자기야, 이건 여자 향수 냄새인데 당신 혹시 어디서 바람 피는 게 아니에요? 바람. 아이, 내가 바람 필 사람으로 보일 줄 알았어? 내가 여러 집에 배달을 가다 보니까 어디선가 냄새가 스며들었다던지 그렇게 생각한 것일지도. 하긴, 당신은 나를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착한 남자니까 바람 필 것 같지 않아. 일담은 없지만 자기야, 월급 통장은 계속하여 당신이 관리할 것이다. 우리의 통장을 합쳐 내가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적금 하나를 더 들면 이혼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응, 그게 좋아 보여.
그러나 몇 달은 내가 더 관리할게. 사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빵꾸 난 것을 메워야 해. 내가 이겨내서 해결하면 그때 통장을 다 당신에게 넘겨줄게. 알았지? 응, 알겠어. 그나저나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안 좋아. 얼굴이 해프라고 몸도 많이 마르신 것 같아. 괜찮아. 나는 괜찮다. 당신을 위해 일단 애써 힘든 거야? 걱정하지 말아줘. 나의 사랑, 내가 우리 둘이 편안히 사는 집을 찾아주겠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에게 힘든 일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할게. 약속할게. 그이님은 시종일관 저를 위해 모든 고생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상여금을 올리기 위해 업무량을 일부러 늘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는 똑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 매일 한두 시간씩 일을 더하고 퇴근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사는 게 재미있어서 다 견뎌지고 참아내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시골에 있는 친척이 결혼식을 올리겠다며 시아버지 차를 타고 내려가셨어요. 저는 장이라 걱정했어서 버스를 타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버스는 멀미가 나서 싫다며 자가용으로 떠나시겠다면 심하지 않을 텐데 그냥 버스를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걱정돼서 이대로 보내드리는 게 마음에 걸려요. 사실 우리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죠. 시아버지 아직 운전 솜씨야.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가끔 드라이브하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아주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라. 저기 꼭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전화 주시고 도착해서도 연락 주세요. 아셨죠? 알겠어. 이렇게 착한 예쁜 애가 우리 며느리라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그럼 이만 출발할 테니 밥 잘 챙겨 먹고 있으세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별일 없다고 연락을 주셨고 시골에 도착하셨는지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수십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왜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서성거리며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있었던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시어머니의 번호로 전화가 와서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나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라고 물어보니 저는 교통사고 처리를 도와주는 경찰관입니다. 김정자 씨 가족이시죠? 부모 중에 전화로 많이 걸려왔어서 1위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유감스런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김정자 씨와 박준배 씨가 지금 큰 사고를 당해서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가족들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며 전해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이에요. 어디서 사고가 났어요? 제가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라며 급히 전화를 끊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리하여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사고 경위를 표하지만 자금 트럭은 졸음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중대한 사고를 나렸습니다. 시부모님의 차는 소형차여서 손쉽게 파괴되어 구급대원들이 시부모님을 차에서 구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시부모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물었더니 경찰관 하나가 조금 전 시부모님이 숨을 거둬 영안실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저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면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을 이렇게 떠나보내선 안 돼요. 여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아,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여보, 우리 정신 차리죠. 부모님을 편안히 보내드릴 준비를 하려면 이성을 찾아야 해요.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돌아온 다워 애써 표정을 붙이려고 노력했지만 눈물이 금세 밀려왔고 스르륵 이젠 절로 울음을 터뜨려 우는 모습의 남편만이 내 손을 쥐어주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정신을 조금 차리게 되어 조문객들에게 식사도 나르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마지막 날 발인 때도 많이 서러웠지만 이성을 다잡고 가슴을 계속 두드리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드려서 명복을 빕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시댁으로 돌아와 시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계속 살기를 원해서 이사를 말리지 말자 했습니다. 자기야, 이 집에서 속 편하게 살기 좋아하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계속 살고 싶어. 그래. 그런데 여보,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젠 미안해 내게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놀라셨습니다. 물었더니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술술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실은 말이야.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본전을 생각나서 인터넷으로 게임을 좀 했어. 일반 게임이 아니라 말이야, 거기에 돈을 많이 잃게 되었어. 부모님은 원래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홀랑 날려버렸어. 그뿐만 아니라 산채까지 써버리는 바람에 큰 빚을 짐게 됐어. 내 월급 통장을 담보로 잡고 말이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네. 평생 게임이라고는 명절에 윷놀이하는 것이 전부인 그가 인터넷 도박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뭐야, 당신이 이 도박을 했다고? 평생 게임을 하지 않은 당신이 도대체 왜 그랬어? 시부모님이 안 계신 집을 남에게 줘야 하는 거야? 그건 안 돼.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미안하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떻게든 빨리 일어나고 싶어서 도박에 손대었습니다. 항상 당신께 면목이 없었고 자신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욕심 부리려는 거예요. 그래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아요. 여러 번 물어봤지만 도박을 하더라고요. 빚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진짜로요. 소액이 아닌 청천억대의 빚을 졌어요. 회사 통장이 압류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노숙 생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남편의 짐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시어머니의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사죄하다를 결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아버님의 보험은 당신 앞에 있다. 그것과 어머님의 보험금으로 당신의 빚을 갚자. 그리고 새 출발을 합시다. 정말 그게 돼? 그렇지 여보, 고마워. 이러면 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야? 아, 그래.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개그를 하다. 때때로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다 재기하고 싶었겠죠? 대신으로 미래에는 도박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이제 큰 욕심 버리고 평범하게 살아가자. 여보, 이해해줘서 고맙고 도와줘서 고마워. 당신과 나 서로 돕는 게 이 정도도 못할 이유는 뭐가 있겠어? 빚은 빨리 갚고 우리가 살 집을 알아보자. 여기 시댁에서 떠나야 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저의 남아있는 짐을 조금씩 싸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을 만나 모든 빚을 갚고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할 말이 또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산 것 같네.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또 그 소리야, 내가 다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내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젠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속사를 떠나면 좋겠어. 사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어. 당신이 늘 마음에 걸려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 여보, 나 속사를 떠날게. 응, 속사를 떠난다고 사회랑. 단절하고 싶다는 말이야? 자기야, 그게 지금 무슨 말이지? 시골 가서 살자는 그런 말인가? 아니 나는 승려가 되고 싶어서 도박을 해 돈을 잃었을 때 잠시 세상에 복수하고 싶다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신 걸 보고는 진짜 세상을 떠나고 절에 들어가 나의 묵은 때와 죄를 벗기고 조용히 살고 싶다더라. 여보, 나 농담하는 게 아니고
장난도 아니야. 숙녀가 되어서 남은 생을 살고 싶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뜬금없이 절에 들어가다니. 날 혼자 두고 떠나겠다는 게 말이 되겠니? 당신 없이 나 혼자 살아가라고 도박으로 사고친 남편이 평범하게 살겠다고 한 지 며칠 만에 절에 들어가겠다는 소리를 하자 이게 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숙녀의 생각을 괜히 집어치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제자리를 스님으로 들지 말고 나 혼자 살게 되어도 괜찮아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요. 나는 승려가 되어서 매일 당신을 생각하며 내 죄를 씻겠지만 매일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나 사업 같은 게 다 뒤로 한 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날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이혼하면 어떨까요? 이혼까지 할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강요하나요? 부모님이 떠나신 후로 맘도 아프고 당신 역시 떠나면 어떡하려고요? 당신이 없어도 불행할 것 같아서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승려가 되기는 무리일 거라 경고했는데도 몇 일이 지났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박 빚을 진 것과 시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멘탈이 약해져서 어리석은 생각과 말을 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남편이 퇴근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분은 누구세요? 스님입니다. 여보,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절의 주지 스님이 저를 받아주겠다고 해주셨어요. 인사드리듯 뭐라고. 이제는 아예 집으로 스님까지 데리고 와서 절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했지? 여아 진짜 힘들다. 이 속이 하라도 빨리 하고 싶다고 제발 날 놓아줘. 나 같은 한심한 놈이랑 이혼하고 다른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살란 말이야. 당신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아휴,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자. 주지수님이 오시면 얼굴을 내밀며 바라볼 테니 남편을 대신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보살님이 처사님을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남편분을 제게 보내시고 부처님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조사님은 누구보다도 속세를 떠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떠났지만 같이 산다면 평생 같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봐요, 스님, 말 같지 않은 소리 마세요. 뜯어 말린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 남편을 데려가겠다고요. 찾아와요, 당신. 제정신이 되세요. 보살님, 흥분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세요. 부처님을 모셔 사는 만 하는 것도 있고요. 보살은 누가 됐다가 죽었어도 부활하여도 허락되지 않아 남편과 헤어질 수 없기에 입 다물고 나가라고 큰 소리내도 주지스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제 남편이 이미 스님이 된 것처럼 포기하라는 눈빛을 보내면서 이야기하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떠나도록 기도해달라고 예언해 내 입장이 너무 난처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과 스님에게 말했죠. 생각해봐. 내가 스님이 되고 싶어 한다면 나도 생각을 조금 해볼 테니까 너와 헤어져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는 그렇다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마. 그래도 괜찮아. 고마워. 내 마음은 벌써